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의 김승우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TO의 선적전 검사 협정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적 검사 해설은 여기 영어로 써 있다시피 선적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나라나 관세청 또는 그 통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에서는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그 수입품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관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물건 가격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제품인지 품질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상에 원래 계약상에 수입 신고된 물품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을 요하는 행정 작업입니다. 그러한 행정 능력을 모든 개도국이 완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역은 어느 나라나, 특히 개도국일수록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교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세 통관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개도국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 수입 물품을 검수하거나 관세 평가 등의 통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취약한 주도 개도국이 이러한 기능을 대행하는 전문 회사와 계약해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각 수출국에서 배에 선적되기 전에 이 전문 회사가 그 수출지에서 수량, 품질, 가격 등 통상적인 나라라면은 세관 당국이 수입되었을 당시 그 수입항에서 했어야 되는 관세 사무를, 통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통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통관 업무 회사에 자기네 나라 관세청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우선 통관 기능이 부족한 경우에 그러한 통관 기능을 보완을 해야겠고, 그리고 그 통관 행정사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당국이 직접 수행할 때 예상되는 각종 통관 지연, 수출자, 수입업자 불편, 그리고 잘못된 판단, 오심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해당 개도국으로 수출을 할 때 여러 가지 편의하겠죠. 막상 그 개도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수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다시 그 물건을 수출지로 되싣고 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불편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협정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선적적 검사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선적적 검사 회사를 사용하는 나라가 해야 되는 의무가 주로 많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수출국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협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사용국에 대한 의무가 압도적입니다.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수출국이 지켜야 될 의무는 별것 없습니다. 간단하고요. 대부분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국이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의무, 그 행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관에 관련된 각종 규범을 준수할 의무의 그 주체는 이 선적전 검사를 대행회사를 쓰는 그 사용 국가가 아니라 선적적 검사를 대행하는 그 회사입니다. 이 협정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의무는 이 선적전 검사 회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사용국의 의무는 이 선적전 검사 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보장하라는 의무입니다. 그럼 선적전 검사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선적전 검사 회사가 각종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러한 각종 규범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 명망 있는 그 선적전 검사 회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 사용국이 그 보장해야 되는 의무는
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좋은 선적전 검사 회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적전 검사 협정은 그 위반 시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협정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보장 수단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리고 그 불보장 시 이걸 보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 수단도 그 협정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협정의 위반 시비 사례는 그래서 좀 희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그 내용으로 이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협정은 모든 선적전 검사 그 활동에 다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저 멤버는 이 선적전 검사 회사를 사용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Freshment Inspection Activity, 이 선적전 검사 활동이라고 함은 여기 나와 있죠.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통관 사무 일체를 말합니다. 통관해야 될 물건의 품질, 수량, 가격, 환율, 조건, 그 다음에 이 물 상품의 HS 품목 분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두 베리파이하는 그 베리파이 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건이 어디로 수출될 때 사용되는 국가, 사용 국가의 영토로 수출될 때 이러한 내용을 베리파이하는 모든 활동을 인스펙션 액티비티스를 하고 이 액티비티의 주체는 선적전 검사 회사입니다. 국제적으로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되므로 이 차질 없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Preshment Inspection Entity라고 그럽니다. 협정에 PIE라고 써 있는 게 되게 그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티클 2조에 보면은 이 선적전 검사를 활용하는 이 사용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무는 대부분 선적전 검사 회사가 무엇 하도록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의 수단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차별금지. 이 선적전 검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차별적인 매너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종 절차나 기준이나 어떤 그 대상이나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이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행위의 주체는 PIE, 그 인스펙션 엔티티고, 유저는 그러한 그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niform Performance of Inspection by PI Entities Contracted. 계약을 맺은 이 PI 검사 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활동의 그 품질이 균일해야 됩니다. 어떤 달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어떤 달에는 널널하게 하고 그렇게 품질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지가 않도록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또 2조에는 가태 3.4조가 내국민 대우입니다. 이 내국민 대우가 이 Preshment Inspection Entity에 의해서 보장이 되도록 준수가 되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하는 그 장소는 수출국입니다. 그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그 수출하는 나라에서 인스펙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나라, 대개 만들어진 나라가 수출국인데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수출국에서 선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 국가에서 선적전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적전 검사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들입니다. 자, 수량이나 품질 검사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이행이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퍼폼하는 주체는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서에 이러한 기준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트랜스페어런시 흔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선적전 검사 활동은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그걸 보장해야 됩니다. 사용 국가는. 자, 그 PI 검사 회사는 엑스포터가 준수해야 되는 그 requirement, inspection requirement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사전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엑스포터가 무엇을 준수해야 될지 미리 알려줘야지 그걸 준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그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적전 검사 회사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적은입니다. 만약에 엑스포터가 요청이 있으면은 그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보는 대개 통관 시 이 수출자가 지켜야 되는 요구 사항이겠죠. 자, 그러한 제출해야 되는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이 유저 사용국 PI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의 관련 법규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검사 또는 이 환율에 대한 검사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이 수출자가 이 검사를 대행하는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만약에 선적적 검사 회사의 판단에 항의할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 말고 또 추가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있던 요건이 갑자기 변동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요건이나 기존 요건이 검사일을 결정하는 시점 이전에 엑스포터에게, 수출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보가 안 됐으면 적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면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으면은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검사일 결정 시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PI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수출자는 그 해당되는 국가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니 그 PI를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선적전 검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선적전 검사 대행회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검사를 언제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5일에 신청을 했으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1월 30일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1월 20일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1월 30일에 일어나지만 그 1월 30일에 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 결정은 1월 20일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1월 15일에 했는데 그러한 검사일을 결정하는 시점에 반드시 통보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 통보를 이때 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머전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가트에 보면은 가트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예외 안보에 20조, 21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이머전시라든가 그럴 때에는 이러한 추가나 변경 요건이 사전에 통보되기 전에 그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PI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보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러한 각종 정보가 엑스포터에게 제공이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I 오피스는 그런 관련 정보, 위에서 말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PI 회사에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 PI 회사가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어야지 PI 회사한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고 수출자가 요청을 했는데 다시 수출하는 사용하는 나라에 알아보라든가 직접 찾아보라든가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PI에 관련되는 법규는
그 PI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사전에 즉시 퍼블리시를 해야 됩니다. 타국 정부나 또는 이 교역 당사자들이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는 전부 다 그 shall insure에서 보장하라는 의무였지만 이것은 유저, 사용 국가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역시 그 비즈니스 영업 비밀 정보는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I 엔터티, PI 회사는 자기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출업자로부터 또는 관련되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그 정보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접수한 정보는 비밀 정보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그 비밀 정보는 비밀 정보인 것으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이미 퍼블리시 됐거나 또 뭐 제3자도 쉽게 구할 수 있다거나 퍼블릭 도메인 인터넷에서 취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비밀 정보라고 보호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비밀 정보는 비밀 정보대로 보호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 보호 정보에 관련된 이러한 여기에 관련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에 요청이 있으면은 PI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나라도 confidential information을 공개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요구할 수 없고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 비밀 정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PI 프로그램, PI 제도의 그 효과성, 실효성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그 회사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든지 해를 끼치는 그런 정보를 요구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받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장받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요청이 있으면은 여기에 관한 정보는 사용 국가가 제공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정보가 이러한 비밀 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저 사용 국가는 또 이 해당 PI 회사가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을 어떠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리크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PI 국가는 PI 회사는 그것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이 요구를 할 경우에 그 사용하는 정부기관과 쉐어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인슈가 또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한 그 비밀 정보는 PI 회사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는 적절하게 보장이 되도록, 보호가 되도록 누가 인슈해야 되느냐? 이것은 유저 국가입니다. 유저 국가가 자기랑 계약을 맺은 PI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비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국 정부랑 공유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적절하게 보호를 하라 이 말입니다. 누설되지 않도록. 그리고 PI 회사는 이러한 그 비밀 정보를 사용국 정부랑 공유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사용국 정부가 가지고 오란 대로 언제든지 무조건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이나 또는 지불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그 가격을 거래 가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나 관세를 내거나 또는 수입 면허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그 환율, 외환을 획득하거나 이러한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I 회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하면 요청할 수가 있죠. 그 수출자한테. 수출자가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 자료에 근거를 해서 통관 사무를 대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요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통관 사무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수출자의 그 기업에 그 손해를 끼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조하는 데이터, 생산 비밀이지요. 또는 특별하게 면허를 받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생산 과정이라든지 또는 공개되지 않은 테크니컬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내부의 가격, 내부의 그 제조 코스트라든지 이러한 그 내용들은 그 통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고 그 해당하는 회사한테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제공하는 건 무방합니다. 수출자가 임의로 제공하면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방지 조약입니다. 자, PI 회사는 그 회사 내부 내에서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conflict of interest는 그 콘플릭트가 발생하는 그 당사자가 있겠죠. 선박전 검사를 수행하는 회사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conflict of interest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대개는 자기랑 파이낸셜 또는 커머셜 인터레스트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닙니다. 또는 선적전 검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물품을 선적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출을 하려고 물건을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는 회사가 좀 그 관대하게 그렇게 검사를 해주면은 쉽게 통관이 되니까 좋을 것 아닙니까? 이 선적전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은 결국 이 물건을 선적하는 회사한테 받거든요. 돈은 검사를 대행하는 그 검사 수수료는 물건을 수출하는 그 수출자로부터 돈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적전 검사 회사는 을이지요. 물건 값을 내는 사람은 갑이고. 하지만 선적전 검사 회사가 검사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선적전 검사 회사가 갑이고 물건을 실는 사람은 또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도 나와 있죠. 선적전 회사와 대상사, 지금 말씀드린 대상사 또는 그 선적전 검사를 담당하는 부처와 그 검사를 담당하는 부처와 그 외의 부처 간에 영업을 하는 부처에서는 검사를 널널하게 해서 많은 회사가 자기네 회사를 사용했으면 좋을 테고 선적전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위임에 따라서 검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고 꼬마치게 검사를 하려고 그럴 테고 이렇게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딜레이 검사를 할 때 있어서 선적전 검사 회사가 검사를 할 때 있어서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비합리적으로 딜레이가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시라는 얘기고 또 아까 말했습니다. 검사를 언제 하겠다라는 그 검사 일을 사전에 지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짜에 그 검사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얘기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용국가가 보장을 하기도 전에 검사를 대행하는 회사가 잘 수행을 합니다. 왜냐? 안 하면은 계약관계가 끊길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를 통관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회사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역시 선박하는 회사는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는 회사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CRF라고 요약합니다. Clean Report of Findings.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대행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증명서입니다.
현업에서는 CRF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한 지 닷새 이내에 CRF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 CRF를 왜 주지 못하는지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5일 이내에. 그리고 이럴 경우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생산자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줬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명 기회도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검의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17항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 선적정 검사 회사는 preliminary verification, 이건 최종 검사고, CRF는 최종 검사고, 최종 검사 이전에 예비 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검사에 조금 부족한 거라든지 보완할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 해당 수출자는 최종 검사일 전까지 각종 서류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 검사 결과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예비 검사는 검사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환율, 인보이스가 어떤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베리피케이션은 잠정적으로 예비로 베리피케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돼 있는 각종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괜찮다고 받아들일만 하다고 예비 판정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 해당 물품이 임포트 도큐먼트랑 그 수입 그 서류랑 부합한다면은 초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전 검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 수입 서류에 부합을 해요. 해당 물건이. 딴 건 몰라도, 그럴 경우에 다른 건 몰라도 요 가격과 요 레이트,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괜찮다고, 부합했다고 예비 판정이 내려졌으면 그것은 다시 처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입니다. 자, preliminary verification 한 후에 이 선적전 검사를 한 회사는 즉각 그 수출자한테 프라이스랑 익스체인지 레이트, 거래 가격이랑 환율이 접수될 만한지 안 한지, 접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왜 못한다는 것인지 즉각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주도록 사용국은 또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선적정 검사 회사는 이 선적정 검사를 신청한 이 수출자에게 이 CRF를 신속하게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전 선적하는 회사를 수배를 하고 물건을 늦지 않게 띄워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CRF에 어떤지 사무적인 아주 그 타이포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단순한 실수. 그럴 때에는 즉시 CRF 정상적으로 고쳐진 CRF를 빨리 송부해 줘야 됩니다. 수출자한테. 왜냐하면 수출자는 이제 그 해당되는 국가, 이 PI 엔터티를 사용을 한 사용 국가에 물건이 도착할 때에는 그 사용 국가 그 관세 당국에 이 수입 서류랑 CRF를 같이 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 국가의 관세 당국은 이 CRF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그냥 통관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은 빨리 전달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리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베리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WTO 협정 중에 관세 평가 협정이 있습니다. 관세 평가 협정이라는 것은 관세 계산 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세 계산은 관세율을 곱해야 되는 그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그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 통관에 있어서 수출자나 수입자한테 관세를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따로 이 선적전 검사에도 독립을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격 검사. 선적전 가격 검사입니다. 그 관세평가 가격입니다. 관세 가격이 아래와 같은 요건에 맞게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선언했고요. 그 아래에 대한 그 요건은 A, B, C로 해서 길게 적어놨습니다. 먼저 선적전 검사를 하는 회사는 contract price, 계약 가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을 어지간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계약 가격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계약 가격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약 가격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자, 프라이스 컴페어리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격이랑 프라이스 컴페어리슨을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그 관세평가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수출을 위해서 제공된 동종의 또는 유사한 물건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파는 것은 국내에서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지금 물건은 수출할 때 그 수출 가격이 얼마냐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해당되는 국가의 수출, 그 유저 국가입니다. PI를 사용하는 그 국가로 수출되기 위해서 제공된 다른 물건도 아니고 동등한 물건입니다. 비슷한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나와있죠. 똑같은 수출 국가가 같아야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오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거래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거래 시점이 너무 동떨어지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경쟁적인 시장 조건에서, 경쟁적인 상업 조건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정상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비슷한 물건 또는 동일한 물건의 가격. 단 그 물건이 역시 해당 국가, 유저 국가로 수출할 때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선적전 검사를 하게 되는 그 나라에서 수출될 때의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격 비교를 할 때 또 준수해야 될 것을 4가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 valid basis of comparison,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타당한 근거를 반드시 그 제공하는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물건 가격이 아무 물건 가격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이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가격, 그 가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을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부과하는 그런 가격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엑스포터가 그 거래, 그 계약서에 적힌 가격을 냈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이 PI 회사가. 그럴 경우에는 엑스포터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를 PI 회사가 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향 보겠습니다. 자, PI 회사는 이 가격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Terms of Sales Contract.
판매 가격의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거래 시기에 따라서, 거래 물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거래 조건을, 판매 조건을 적정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adjusting factors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관세평가협정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세평가협정에 보면은 관세를 계산하는 물건의 가격은 수출을 위한 판매를 위해서,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앞으로 해야 되는 그 가격,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산할 수 있는 조정 요소가 몇 개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조정 요소를 역시 이 PI 회사도 적절하게 고려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PI 회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관세 당국입니다. 관세 당국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대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PI는 일반 국가의 관세 당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가의 관세 당국이 지켜야 될 의무를 PI가 다 지켜야 되고, PI가 그러한 의무를 다 지키도록 PI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계속 나오는 대로 인슈어해야 됩니다. 보장해야 됩니다. 어드저스팅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물건 판매는 수준이죠. 도매인지 소매인지 봐야 되죠. 또 공장도 가격인지, 물건을 팔 때 물건 그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많으면 물건 값이 싸질 테고 단가가 싸질 테고 적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 배달해 줘야 되는지, 배달 조건은 뭔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운송비가 있습니다. 운송비가 이게 적정하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출국 내에 운송 수단의 합의된 가격,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 가격, 요거 반영해야 됩니다. 요거 검사하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요러한 그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세평가 가격으로. 수입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국내 판매 가격. 지금 우리는 수입국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그때 관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수입국 내에서 생산돼서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수출 거래하고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별도의 거래입니다. 수출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국내 거래는 판매 가격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 근거 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출국, 지금 이제 수출국에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그 수출국에서 지금 선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출국에서 이 PI 제도를 쓰는 수입국으로 지금 물건을 수출할 때 그때 가격이 얼마인가를 보는데, 이 가격은 그 수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3국에서 수출하는 가격입니다. 카테고리가 달라지지요. 그런 가격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cost of production, 생산이 얼마가 됐는지 그 생산 단가를 합산하는 방법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그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arbitrary하거나 fictitious, 상상적인 가격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ppeal procedure, 어쨌든 이게 관세 가격이건 또는 물건의 품질이건 계약 조건이건 PI 회사가 검사를 했는데 수출자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기각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의를 받아들이고 그 이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련하는 것은 PI 인터티, PI 회사가 해야 되고, 사용 국가는 PI 회사가 그러한 어필 프로시저를 제대로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보장해야 됩니다. 수출자 항변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는. 그리고 이러한 그 이의 신청 절차가 수출자한테 제공해야 되고 제공이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수출 항변 절차는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아래 조건을 준수해서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되고 PI는 그 회사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A, B, C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 그리고 그 불만을 호소하는 그 내용,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요 검사를,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하는 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신청을 받게 된 이 담당관은 이 수출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무턱대고 기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고 그리고 가부 간의 결정을 최대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을 좀 적어놨는데 거기에 일탈, 그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아주 소액 상품일 경우, 이건 예외로 해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PI 제도를 사용하는 사용 국가의 의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국가의 의무가 태반이고 수출 국가의 의무는 별것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역시 별것 없습니다. 3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이 수출국은 이 PI에 관련되는 법규가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하는 나라도 그 PI 검사가 수출국 자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PI에 관련된 법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즉시 퍼블리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타국 정부나 그 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국이 이 PI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라는 얘기입니다. Independent Review Procedures 읽어보겠습니다. 4조입니다. 자, 수출자가 어떤 시비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틀 내에 PI 회사 그리고 수출자는 Independent Review 리뷰를 제기한 이의를 사법적인 제도와 비슷하게 심리할 수 있는 심리할 수 있는 제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혹시 혼동이 될까 봐서 이것은 어필을 하라는 얘기죠. 어필은 그 PI 회사가 접수를 받고 PI 회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의 신청의 주체는 접수나 판단의 주체는 이 PI 회사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의 신청을 했고 불만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PI가 판정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수출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출자와 PI 회사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분쟁을 인디펜던트 리뷰, 독립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틀 이내에 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각국은 그러한 리뷰 체제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독립적인 기구가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절차는 누구랑 누가 구성이 돼야 되느냐? PI사 대표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출자를 대표하는 기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당사자들일 테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디펜던트 엔터티들이죠. 그 검사를 하는 그 기관은 PI 회사가 지정을 했건 수출을 하는 수출자들의 모임이 지명을 했건 또는 IE는 인디펜던트 엔터티입니다. 그 검사를, 그 분쟁을 심리하는 심리기구 자체가 노미네이트한 일련의 엑스퍼트들을 그 명단을 미리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곧 심판관이 됩니다. 이 심판관들이 그런데 지오그래피컬 디스트리뷰션, 어느 한 지역만을 그 불비례적으로 비례에 어긋나게 어느 한 지역만을 대표한다든지 온통 유럽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온통 아시아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애뉴얼리 갱신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표를 해야 되고 WTO에다가 그 명단을 통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한테 서큘레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역시 이러한 패널 설치가 요청이 있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 엑스퍼트들 그 리스트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중 각 1명 등 패널을 구성을 합니다. 판결 준수 등 운영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이 패널에 운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PI 회사의 판정이 불만스럽다고 이 재판까지 올 정도로 오게 되면은 그 PI 회사를 사용하는 사용국 입장에서는 저 PI 회사가 얼마나 일을 엉망으로 했길래 저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PI 회사를 안 씁니다. 그러니 PI 회사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하게 그런 제도를 수행을 합니다. 자기의 업무를. 아티클 5조에서 9조는 관련 법규를 이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라, 분쟁은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그 행정조항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이 선적전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